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자, 요즘 시장 하루하루 크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급락했던 양 지수가 오늘은 또 다시 한번 그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혼자 주식하기 정말 어려우시죠?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다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방송을 통해서 알찬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자,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이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답장으로 그 주소를 불러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세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장 흐름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9일 목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양시장이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거의 3% 넘게까지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시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코스피는 어제의 낙폭을 대부분 만회를 했고 코스닥도 현재 3%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약 2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고요. 삼성전기, 카카오 같은 다른 대형주들도 오늘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 장 시장 상황 먼저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것처럼 장이 계속 하루하루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헷갈리고 이제 어려운 상황을 좀 맞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시장이 올라가게 됐던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보다는 좀 경제 제재를 택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크게 어제 반등이 나오게 됐는데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란은 알아서 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즉 스탠딩 다운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쟁보다는 조금 더 제재를 선택하는 쪽으로 취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은
쉽게 그겁니다. 이란을 쉽게 칠 깜냥도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정도 좀 이란을 좀 무시를 해버리는 좀 발언으로 네.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란이 지금 뭐 미국을 공격하면서 어제 미사일이 이제 발사를 했을 때 어제 우리 시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일단은 미군 기지를 향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그 뉴스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미국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네. 미국인이 한 80명 정도가 죽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줬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미국 선물 지수를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우리 시장도 바로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었고 네. 일단 이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 3대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좀 계기가 좀 됐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시장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외국인의 콜 매수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 만큼 네. 사실 아침에 우려는 좀 했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아무래도 콜 옵션의 시세를 크게 주고 조금 답보 상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 예상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것처럼 크게 상승만 하고 나서 좀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오늘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든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시장을 안도를 시켰습니다.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겠다. 그 대신 경제 제재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뉴욕 증시도 반등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라는 점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영재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선을 똑같이 지금 이번 주 내내 똑같은 라인을 그려놓고 이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어제는 안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빠졌는데 오늘은 뭐 괜찮다라고 해서 급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겁난다고 손절치고 오늘 간다고 또 올라가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뉴스에 따라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계속 손실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만의 원칙을 잡으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런 것들을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밴드를 만들어 드렸고 그 상황에서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다들 너무 불안해하시고 저희도 이제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제도 이제 뭐 거의 뭐 느낌은 거의 뭐 그 6.25가 터진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9.11 테러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때가 사실은 지나고 보니 바닥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 또 오르고 하루 내려가고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오늘 또 올랐더니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듣냐면은 사도 되나요? 이제 와서 사도 되나?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그 정도 자리에서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오늘 좀 올라갔지만 사실은 좀 크게 보면은 오늘도 사실 올라가고 1% 넘게 올라갔지만 음봉이에요. 오늘 시가가 1.4%까지 떴다가 지금 1.1%니까 음봉이라는 얘기는 오늘 올라갔다고 신난다. 어제 내가 손절 쳤는데 오늘이라도 다시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자마자 손실권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가에 대비해서 밀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 1일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1일비 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번 주 내내 1일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매일매일 1일비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거한 사위라고 사자성어가 있죠. 네. 안정될 때에서도 위기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좀 장이 좋다고 너무 비중을 늘리시지 마시고 너무 예에서 빠졌다고 해서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그렇다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매수 예를 들어서 빠졌다고 급하게 매수를 하셔도 안 되고 올라갔다고 급하게 매도를 하셔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조금 너무 그 포지셔닝을 자꾸 변경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많이 급등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일일비 하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추가적인 설명 들어볼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좀 설명 좀 덧붙여 드리자면은 원래 이제 오늘 297.5 이제 콜 시세가 0.0, 그러니까 0.01 수준에서 0.1까지 약 1000% 정도 수익이 아침에 났었습니다. 시가에서. 근데 그 뒤로 시간같이 죽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하락을 나오면서 아마 오늘 시장 되돌리기가
상승으로 오히려 양봉을 크게 뽑기가 이미 조금 늦어진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오늘 오전 안에 못 돌리게 될 경우에는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좀 답보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지금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시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사에 지금 도시바 화재에 대해서 별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이 도시바 화재 때문에 아마 1분기에는 생산 차질이 있을 것이다. 도시바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도 2020년에 디램 단가가 한 40%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바에서 화재까지 발생해서 1분기 생산까지 차질을 받게 되면서 40% 이상 한 디램 재고가 단가가 한 50%까지는 좀 상승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세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도시바의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이제 평균 단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이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상담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서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목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자, 고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추천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이 코너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바로 가기에 들어가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매일매일 그날자 고수의 픽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월 9일자 고수의 픽 게시물이 보이실 텐데요. 자, 들어가 보시면 자, 오늘의 퀴즈 총 4가지 종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를 골라서 퀴즈로 낼 건데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전문가님들께서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과 같은 번호 샵 3772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상품을 드립니다. 고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거고요. 또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셔서 투자에 꼭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고수의 픽 오늘의 퀴즈는 2번입니다. 2번 해 땡땡땡땡땡땡땡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정된 종목이고 맞추면 뭐가 좋은지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일단 여러분들마다 매매를 하시는 기법들이 있겠죠. 있으실 텐데 있으시겠죠? 네.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있으실 텐데 누가 이제 추천해가지고 샀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 소위 이제 전업도 많이 해보고 실력 있는 전문가들의 기법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 중에 앞으로 향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가지고 후보군들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후보 라인업이 고수의 픽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매일매일 선정되는 종목의 개수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약간 프로그램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종목이 다를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이 너무 오른다고 흥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저희 종목들도 조금 숫자가 좀 주어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는 2번 해로 시작되는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힌트 들어볼까요? 일단 그 서두에 이제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음식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제가 네.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아, 정말요? 왜냐하면 네. 이 먹는 얘기를 시작을 하면은 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많이 먹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아. 또 그 저기 꼭 먹을 거 얘기할 것 같은 애가 먹을 거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상현 전문가가 저보다 2배를 먹습니다. 제가 훨씬 정말요? 많이 먹어요. 정말요? 네, 제가 훨씬 한 2배, 3배 가까이 먹습니다. 아, 진짜. 근데 몸무게는 제가 2배예요. 그렇죠. 살이 안 찌는 체질이신가 보네요. 그렇긴 한데 네. 그 먹는 건 제가 2배인데요. 네. 몸무게는 절반. 오.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결과치가 벌어지는데 네. 그런 이제 먹는 얘기를 할 때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깔고 생각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다. 얘기를 깔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일단은 패스트푸드 맘스터치하고 붐바타 이런 것들을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트푸드점 많이 알죠? 네. 아실 텐데 뭐 버거 왕도 있고 할아버지 치킨도 있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맥. 군대리아, 군대리아 있고 도널드 트럼프 이런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외국계죠. 네. 외국계고 뭐 롯 같은 경우만 이제 조금 뭐 외국계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하는 이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이제 할아버지 치킨집하고 같은 유형의 이제 음식을 팔죠. 치킨도 그쵸, 팔고, 그쵸. 햄버거도 팔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뭐 농심이나 다른 종목들 할 때도, 네.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자주 먹는 애용하는 프랜차이즈이기도 저도요. 하고 네. 그럼요. 제가 그 경험상 느끼기에는 치킨 맛은 조금 이제 그 염지가 좀 덜 돼가지고 네. 양념 튀김과 치킨 조금 따로 놀지 않나. 근데 햄버거는 진짜 기가 막히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맘스터치와 붐바타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메뉴에 대한 분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종목뿐만 아니라. 그럼요. 네, 그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많이 하고 싶은데 또 많이 하면은 그렇지 이렇게 할까봐 자제를 좀 해주셨어요? 조금 먹기는 무슨 이러면서 네. 할까봐 좀 자제했습니다. 네, 이제 잘 아시는 브랜드죠. 맘스터치 그리고 붐바타라는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첫 번째 퀴즈 종목 힌트를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데 맘스터치는 설명해 주시고 붐바타는 설명 안 해주셔가지고 네. 안 붐바타 먹어봐가지고 제가 붐바타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사실 가보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자주 가는 맘스터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2층인데 1층에 붐바타라는 새로 이제 가게를 오픈했는데 맘스터치랑 메뉴가 비슷한 안 비슷한 이제 메뉴들은 팔더라고요. 무슨 랩이나 뭐 피자 같은 걸 파긴 하는데 거기도 일단 가격이 저렴하게 하고 이제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가지고 항상 이제 대학 앞에는 항상 사람이 많은 네. 이제 가게이기도 한데 네. 일단은 이제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해 땡땡땡은 네. 코스닥 때 2,000원대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해땡 해가지고 노조 문제, 그 다음에 가맹점 문제, 프랜차이즈 문제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12월 말에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최근에 낙폭이 좀 크게 있었지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 이제 이 정도 하시고 사실 이 종목도 이름이 긴 거 자체가 힌트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검색하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노조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해 땡땡땡땡땡땡땡 총 8글자인가요? 8글자? 네, 8글자. 네, 그러네요. 8글자까지. 오늘도 좀 이름에 힌트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맘스터치와 붐바타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다. 코스닥 2,000원대 종목이다. 또 최근에 노조 문제가 있었지만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이러한 세 가지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 오늘의 퀴즈 2번 해로 시작하는 이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자 고수의 픽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들어가시면 오늘자 게시물에 이 4가지 종목 리스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아까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샵 3772번으로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여기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5명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시청자의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의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도 이제 문자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자는 0800님의 문자입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9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가능할까요? 일단은 매수가도 좋으시고 98,500원이면 사실은 만약에 98,500원에 하셨는데 만약에 날짜가 대충 작년 9월 정도다. 그때가 이제 그 정도 가격대가 있는 날짜인데 작년 9월 정도에 사셨으면은 괜찮게 사시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작년 9월 때가 아니라 한참 이제 좀 빠지고 있을 때 사셨으면은 또 이게 물론 달라지긴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우량하고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도 많고 앞으로도 관심이 많을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기 물론, 지금 보유하신 물량은 앞으로도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앞으로도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래도 밑에 거를 다 올려내고 올라왔지만 힘이 있는 종목이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저가가 마이너스 4.69%니까 거의 5%가 빠진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그때 갖고 계셨으면은 마음이 좀 불안했겠죠. 근데 이제 올라가니까 역시나 내 사랑 삼성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보다 조정을 좀 주는 가격대가 나오면 제 생각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는가. 지금 말씀하신 비중 10%면은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면 안 되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눌림목을 한번 주면 한 가격대가 제일 좋은 가격대는 한 11만 원대, 11만 8천 원대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사면 제일 좋고, 만약에 이 가격대가 안 오더라도 한 12만 원대, 12만 2천 원대 이 정도 가격대까지만 내려오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분할 매수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업을 할 때도 그렇고 주식을 할 때 항상 분할 매도를 거의 제 나름대로는 거의 채치기 매매라고 하죠. 거의 분할 매수를 20분할도 하고 분할 매도도 20분할 매도도 해요. 네. 정말 썰어서 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1차 매수 목표가 정해놓고 2차 매수 목표가, 3차 매수 목표가 정해놓고, 근데 3차 매수 목표가 거의 손절가랑 근접하게 돼요. 왜냐하면 손절가에서 반등을 돌려주면은 그게 변동성 구간이죠. 거기서 이제 반등을 돌려주면 바로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정 시에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하시고, 잘라가지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보유하신 물량은 일단 계속 스테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일단 지금은 말고 조금 눌림목이 나오면은 그때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한 11만 8천 원대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삼성전기에 대한 상담 들어봤고요. 두 번째 문자는 2041님께서 보내주신 유니셈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수가는 5,46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좀 앞으로의 전망이나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유니셈 종목 이름만 봐도 이번
이분은 좀 걱정을 좀 덜 하고 계신 분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수익 일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유니셈 종목 자체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렸던 네. 저번 주부터 이번 주 계속 내내 강조를 드렸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일단 전망은 좋다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고 시점을 조금 잡아본다고 하면요. 일단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시점이 작년 4월 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저 부분에 딱 전 고점 부분이기도 하고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5,850원대의 저항이 분명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비중이 20%이신 만큼 한 저 구간에서는 최소 5에서 많으면 10% 정도까지는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지지는 그 종가 부분 한 5,500원 정도는 계속 지지가 받는지, 지금 매수가가 5,460원이신데요. 매수가 이상에서 한 1%, 2% 수익권을 계속 지켜준다고 하시면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대신에 이제 5,800원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 해두셔야 되는데, 손절 같은 경우는 5,300원 정도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한 3%, 4%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에서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5,850원을 넘고 이제 분할 매도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계속 올라갔을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6,400원 정도가 있지만, 그 전에는 사실 마땅한 저항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이영재 전문가님이 20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처럼 한 최소 5분할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한 5,850원에서 5% 정도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6,400원 정도에서 또 파신 만큼 또 파신 다음에 나머지 잔량은 조금 더 지켜보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5,800원대에서 저항이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5,800원까지 오시면은 한 5% 정도 일부 차익 실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손절가는 5,300원, 그리고 또 6,400원까지 올라갈 경우에도 역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97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영진약품 4,847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그냥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제 생각에는 장이 좀 안정되면은 한 번 더 물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네.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예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던 지점이 있는 차트예요. 그러다가 시세가 조금 끝나고 꾸준히 이제 천천히 하락을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사실은 최근에 HLB부터 해가지고 한번 제약바이오가 시세를 준 적이 있어요. 물론 다시 또 조정을 줬지만은 시세를 준 적이 있는데, 장이 좀 돌아가고 코스닥이 만약 올라갈 시기에 제약바이오가 한번 물이 들어오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거기다가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업이익도 작년에 좀 안 좋았는데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104억 정도 영업이익이 일단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아예 정말 실적 안 좋아서 못 해먹겠다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 끌고 가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전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차트 보실 때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크게 보시기 전에 전체 몇 년치를 이렇게 쭉 늘어놓고 그럼 전체 흐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내가 뭐 대단한 기법이 아니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일단 하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장도 아직은 불안하고요. 전체적으로 저점을 아직 못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약간 역헤드앤 숄더 형태라고 할까요? 이 정도 구간은 주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고 좀 크게 키워서 보면은 한 5,800원에서 5,600원 이 정도 가격대를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5,000원대에서 5,000원대 한 초반 한 5,000원대 전저점 레벨 한 4,000원대 후반에서 5,000원대 초반 정도에 다시 한번 재지집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손절가 5,800원, 5,600원만 깨지 않으면 일단 보유하시고, 만약에 깨면은 일단 비중 수를 조금 하셨다가 5,000원대 초반에서 4,000원대 후반 왔다 갔다 하는 가격에서 지지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던졌던 물량만큼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실 때 이걸 하나 사셔가지고 꾸준히 가져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수익 나는 종목을 꾸준히 못 가져가고 손실 나는 종목을 꾸준히 가져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원래는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은 길게 끌고 가고 손실은 짧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너무 좋고 또 어쨌든 실적도 좋고 괜찮은 종목이 있고 갈 때는 또 사실 아까 뭐 2016년도 보여드렸지만은 놀 땐 또 놀 줄 아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꾸준하게 끌고 손절가를 길게 잡고 가시는 것도 물론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4,800원대에서 5,000원대 초반이 지지가 안 되면은 그게 마지막 이제 손절가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손절가 잡으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5,600원에서 5,800원 사이를 1차 손절가로 잡으시고 비중 취소했다가 이 마지막 최종 손절가에서 지지 받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판만큼 그 비중만큼 다시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 구간이 저점을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5,800원에서 5,600원이 깨지면 일부 비중을 줄였다가 5,000원대 초반대에서 다시 재매수하시라는 그런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뒷자리 6659님께서 보내주신 톱텍 문자인데요. 매수가는 1,800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단타로 샀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어떨까요? 일단 질문이 이제 단타로 사는데 이제 계속 보유해도 될지가 이제 질문이시잖아요. 네. 일단 단타로 사셨으면은 이제 계속 보유하고 해야 되는 거에서 고민하실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일단 단타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만간에 시세가 분출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소액이라도 들어가 봐야겠다 하는 네. 개념의 단타가 있고 아니면은 오늘 2, 3%도 움직일 것 같으니 그거 잠깐 짤짤이 좀 하러 갔다 와야겠다. 이런 정도 단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단타로 사는데 계속 보유해야 될지라는 거는 이제 단타가 아니고 중장기로 또는 스윙으로 전향을 하시겠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타로 사셨을 때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바로 가실 것 같아서 샀는데 바로 안 간다 하면 매도를 하신 게 맞고 단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사셨을 때 이유가 훼손이 될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하시는 게 제일 일단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갖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좀 자료를 좀 봐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어제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했었지만은 이제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자리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 대신에 매도 기회가 사실 바로 튕겨져 나갔으면은 좀 크게 좀 장대 양봉으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단타라기보다는 조금 스윙으로 전향을 하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러면은 밑에 1,300원 정도까지는 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러프하게 보시면은 1,100원에서 1,300원 정도까지는 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버티되 대신에 이제 목표가가 그렇게 높게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상단의 저항대가 11,100원이고 그 위가 11,900원인데 일단은 11,100원 자체가 저항받고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봤을 때 지금 1,800원 매수가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은 2% 정도 되지만 손절가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1,100원일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이 한 5%, 6%.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가기에는 기대 수익보다 기대 손실이 크기 때문에 네. 단타로 들어갔을 때 그 시점이 조금 아쉬운 점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스윙으로 전향을 해서 1차 목표가는 살짝 수수료만 거둘 수 있는 11,100원대 그 다음에 그 위쪽은 11,900원대가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뭐 LCD 장비 쪽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뭐 OLED 쪽으로 해서 그나마 테마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대신에 예전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중국으로 기술 유출했을 때 행위자가 그러니까 범법 기업이 톱텍이어서 급락을 맞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1,300원쯤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고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1,1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 문자 확인해 볼게요. 다음 문자는 6396님의 문자인데 에스모 머티리얼즈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매수가는 1,755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현재 좀 손실을 보고 있는데 투자 전략 좀 세워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상담해드리는 종목 중에 가장
가장 걱정되는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업종 자체는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김상현 전문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실제로 제가 뭐 저기 원래 제가 이제 또 오후 방송도 하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거 추천한 적도 있고 실제로 저쪽에 추천해드린 적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 업황을 대단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 지금 비중이 20%인데 대단히 위험한 매매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한다는 마인드로 사실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경마장에 오신 기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주가가 하락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하락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락을 한 것도 한 건데 지금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계속 적자예요. 4개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적자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보다 지금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에 올해도 적자가 날 건데 2015년에 흑자였고 지금 4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관리 종목이 지정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경우는 있어요. 관리 종목 지정되기 직전에 관리 종목이 지정되지 않을 것처럼 무슨 큰 계약이 되거나 뭐 어떤 이슈가 있는 것처럼 뉴스를 생성을 해가지고 단기에 슈팅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단기에 슈팅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만약에 노리고 왜냐하면 이제 정리 매매를 할 때는 죽은 종목이지만 정매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리 매매도 또 먹을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관리 종목이나 관리 종목 지정될 것도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건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중 20%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비중 5% 네. 떼기, 소위 말하는 짤짤이 이 정도 개념으로 들어가셔야지 이거를 이제 수익을 보겠다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만약에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잖아요. 지정이 되면은 또 하염없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반등을 한 번이라도 주면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좋고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주면은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좋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1,700원대니까 아직 손실폭이 크지 않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나오셔서 오늘 아니더라도 조금 조정을 주면은 다른 종목 위주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다가 이제 지정되기 전에 뭐 뉴스가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상한가를 치거나 하면은 이제 그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에 이제 민원 컴플레인 문자 하나 네. 넣어주시고. 그렇더라도 네. 그만큼의 각오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리스크라는 건 관리 종목 이후에 또 적자가 상패거든요. 이 정도의 리스크를 하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종목들 조금 가져가시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 생각이 좀 되고 여러분들 그 주식을 하실 때 주식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상현 전문가가 톱텍을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 단기로 접근한 걸 단기로 끝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찬가지 너무 리스크 큰 것들 단기로만 접근을 해야 될 종목들은 단기로 끝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손절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적자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최소한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반등이 오면은 그때 바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자의 관심 종목 상담 5가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목요일 고수에피 퀴즈 정답을 한번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번 해로 시작되는 좀 긴 이름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뭘까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입니다. 네. 길죠, 이름이. 네. 길고 앞으로는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앵커님이 셋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땡땡땡땡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음을 좀 넣을까요? 리드미컬하게 네. 가면은 좋지 않을까 좋네요.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까 네. 들으면서 셋이길래 해마루 푸드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다른 이제 분바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안 가봐서 네. 분바타죠. 분바타 같은 경우는 분바야 노래군요. 블랙핑크. 네, 분바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먹어보니까 먹어보고 이제 저도 실제로 먹어보고 종목을 한번 본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먹어보고 괜찮으면 사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예전에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냐면은 한참 제지주 잘 갈 때였기 제지주가 잘 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좀 택배가 많이 오니까 종이 관련주 제지주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활 쪽에 찾는 것도 사실 방법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고 사실 말씀을 그렇게 드리지만은 사실 어느 정도 밑에서부터 바닥을 잡아 올라오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밑에서부터 바닥을 좀 잡아오는 모습을 지금 거의 1년 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재미가 없는 종목이었어요. 재미가 없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실적을 보시면 2016년, 17년 때 잠깐 빠졌었는데 18년 231억, 19년도 작년이죠. 아직 뭐 자본금 실적 다 안 나왔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3.4%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경기도 좀 어렵고 하지만 이 종목 맛이 있어서 그런지 혹은 네. 또 광고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이 상승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 수급을 보시면은 시뻘건 게 이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요 앞에 시퍼런 게 개인이고요. 네. 시뻘건 게 이제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외국인이고 세 번째가 기관입니다. 기관 특히 뭐 투신 쪽 뭐 사모펀드는 제외하더라도 투신이나 보험 이런 쪽 외국인들도 한국의 매운맛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운버가 좀 유명하니까 네.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도 살아있고 차트도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시고 보시면 좋겠고 가장 적정한 매수가는 일단 지금 2,850원인데 뭐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나쁘진 않고 2,800원 이하 정도 왜냐면 오늘 장이 좀 올라가니까 장이 조금 안 좋아질 때 한 2,800원 이하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해보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2,800 이하로만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손절가 2,500원에 목표가 3,200원 정도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픽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해마로 푸드 서비스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자 알려드릴게요. 3489님, 1522, 4745, 5485, 2289님 이 5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고수의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픽 퀴즈는 매일매일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전문가님들 상담부터 퀴즈 그리고 전략까지 많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예상보다 부진한 무역과 투자 성과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6월 발표 때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의 성장률은 제조업 부진과 무역 분쟁을 반영해 기존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1.4%로 전망했고 신흥시장과 개도국은 무역과 투자 둔화 등으로 0.5%포인트 낮춘 4.1%로 예상했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국제 무역의 축소 등으로 지난해 5.8%에서 올해 5.7%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성장률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부채 관리 강화, 신흥 개도국의 신중한 가격 통제 정책의 활용, 그리고 저소득 국가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유지 등의 정책을 조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속도와 보안성을 강화한 휴대용 SSD를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장형 저장 장치인 SSD T7 터치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품은 삼성전자 최고 성능의 낸드 플래시와 초고속 인터페이스를 탑재해 읽기 쓰기 속도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최대 9.5배 빠르며 전작보다 2배 더 빠릅니다. 256비트 AES 하드웨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해킹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도 견딜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제품은 이러한 기술을 인정받아 CES 2020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21일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30여 개의 국가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LG화학에 대해 자국의 전기자동차 시범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콤파스에 따르면 아구스 구미왕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현지 시각 8일 예를 들면 LG화학이 전기 모터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미왕 장관은 LG화학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8개 오토바이 회사와 협력하길 바란다며 세르폰과 자카르타의 기술평가 응용원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먼저 활용하고 이후 LG화학과 파트너다스리 자카르타와 땅그랑에 배터리 교환과 충전시설을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 2030년에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알제리에서 대형 정유 플랜트를 공동 수주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현지 시각 8일 알제리 최대 국영석유 회사 소나트랙과 4조 3천억 원 규모의 하시 메사우드 정유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스페인 테크니카스 레오디나스와 이번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주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 가운데 삼성 엔지니어링의 계약분은 1조 9천억 원입니다.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진 하시 메사우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하루 약 11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 처리하는 설비입니다. 회사는 설계 구매 시공의 모든 과정을 일괄 수주하는 턴키 방식으로 52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합니다.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는 오늘 이를 위해 오스트리아 법인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빈 슈베하트에 설치한 새 법인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시장 업무를 전담합니다. 한국타이어는 유럽 비즈니스 네트워크 거점이 독일과 영국 등에 이어 오스트리아, 스위스로 확대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새 법인 설치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 서비스 등 전략적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신재원 부사장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 대해 2035년쯤 대중의 수용도, 기술, 규제 문제가 해결되며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완성차 업체가 항공사보다 강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글로벌 대체 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미국의 콜버스 크레비스 로버츠와 2억 달러 규모의 신한금융그룹 전용 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오늘 중국 브랜드 평가기관 차이나 브랜드가 발표한 2020년 중국 고객 추천지수 5 부분에서 6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목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히든 종목들이 올라오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들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꼭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많은,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더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